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우루과이와 비겼지만 수준 높은 경기력을 선보이며 16강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지역에서도 경기 내내 우리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뜨거웠는데요. 이태원 참사의 여파로 예년처럼 대규모 거리 응원은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시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대표팀의 활약을 응원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붉은 옷과 머리띠를 한 학생과 주민들로 체육관 좌석이 가득 찼습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자 관중들의 뜨거운 함성 소리가 체육관을 가득 메웁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의 계속된 압박 속 황의조 선수가 때린 날카로운 슈팅이 아쉽게 골대 위를 넘어가자 관중들의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실내 응원전, 사전 신청을 통해 들어온 200여 명의 학생과 지역 주민들이 통제위원들의 안내 속에 월드컵을 즐겼습니다. 이렇게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응원할 수 있는 게 뜨거운 감정을 되게 오랜만에 느껴서 좋은 것 같고 4년 만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모인 건 처음이라 뜻깊은 것 같습니다. 식당과 주점 등에서도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소규모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여파로 지역에선 대규모 길거리 응원은 중단됐지만 우리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는 마음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4년마다 월드컵 경기장을 찾았던 붉은 악마도 이번엔 자체 응원전을 펼치며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 K리그 선수들이 우리 국가대표가 된 만큼 열심히 뛰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위상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루과이전은 아쉽게 무승부에 그쳤지만 남은 경기에선 꼭 승리하길 기원했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이제 카타르로 떠나게 되는데요. 남은 두 경기 꼭 승리해서 16강 진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대표팀이 첫 경기에서 소중한 승점 1점을 얻은 가운데 시민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월드컵의 열기를 만끽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학교 급식과 돌봄 등의 업무를 보는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소속 직원들이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충청 지역 일부 학교에서 급식 제공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대전에서는 전체 6% 정도인 300여 명, 세종은 23.5%인 527명, 충남은 전체 9.6%인 771명의 공무직 직원들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파업 여파로 대전에선 50개 학교가, 세종은 76개, 충남은 97개 학교가 급식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교육청이 도시락 등 대체식이나 빵과 우유 등 간편식을 제공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후 교실은 교직원 업무 재조정 등으로 모두 정상 운영됐습니다. 파업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단일 기본급 적용과 정규직과 복리후생수당 동일 지급, 급식실 폐암 발생 등 재해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오늘 하루 파업 이후 12월에는 지역별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부 학부모들은 매년 연례 행사처럼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며 되풀이되고 있는 급식, 돌봄 대란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파업 도중 제품 운송 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 8명에 대해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대전지검 형사 4부는 지난해 9월 SPC 삼립 세종공장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하던 중 제품 운송 차량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고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과 지역 본부장 등 집행부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다른 노조원 4명은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집단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인이 도주했을 때 CCTV로 차량을 추적해서 경찰이 곧바로 잡아내는 장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차량 번호판 인식이 되는 카메라가 거의 없어서 사람이 일일이 방범용 카메라를 보며 찾아내야 했는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충남도 내 2만 6천여 대 방범용 카메라로 도주 차량을 빠르게 잡아낼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됐습니다. 양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약 운반책을 찾는 영화의 한 장면. 손쉽게 수상한 오토바이를 찾습니다. 자, 지금부터 주변을 뱅뱅 도는 수상한 오토바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화이팅! 저기 확대해주세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충남 지역에 설치된 2만 6천여 대 가운데 차량 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는 전체의 5%인 1,300여 대에 그쳐 사람이 하나하나 영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반 방범용 카메라로는 수배 차량 번호를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이 카메라로도 수배 차량을 쉽게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검은색 수배 차량이 움직이니 인근 방범용 카메라가 잡아내고 실시간 위치와 통과 시간, 이동 동선까지 나옵니다. 곧바로 112 상황실에 전달돼 경찰이 범인을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일반 방범용 카메라에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 차량 번호를 추출하고 경찰청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에 연계한 겁니다. 실제 차량의 번호판을 추출하고 추출된 번호판의 숫자와 한글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고도화시킨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 번호 인식 카메라는 한 대당 8에서 900만 원인데 도내 전체 방범용 카메라를 활용하는 이 시스템은 연간 운용비가 2,300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충남도는 현재 천안과 아산에 시범 적용 중인 이 시스템을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천안과 아산 지역에 100대의 CCTV에만 적용이 되어 있는데 CCTV 대수도 늘려나가고 천안, 아산 이외의 시군에도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골목마다 설치된 방범 카메라가 지역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차량 677대 피해가 발생한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이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관할을 위반했다며 원심을 파기해 사건이 다시 1심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대전고법은 이번 사건에 적용된 혐의의 양형 기준상 단독 판사가 심의해야 할 사건을 합의부에서 판결해 재판부의 관할 위반이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며 1심 판결을 무효로 하고 단독 재판부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천안지원 합의부는 지하 주차장에서 가스 폭발을 일으켜 차량 677대 피해를 입힌 출장 세차업체 직원 등에 대해 금고 1년 6월 등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3부는 버스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씨에게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대전 중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타려다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버스기사 42살 B씨에게 욕설과 함께 위협을 벌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경기의 열기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대전에서도 세팍타크로 월드컵이 열려 5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국내에선 5년 만에 열리는 국제대회이자 단일 종목으로는 대전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대회입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힘찬 기압과 함께 몸을 180도 날려 상대방 네트에 공을 꽂아 넣습니다. 무협지를 연상하게 하는 시원한 발차기에 득점이 날 때마다 쾌감이 느껴집니다. 국내에선 5년 만에 열리는 국제대회인 세팍타크로 월드컵이 대전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세팍타크로는 족구와 배구가 합쳐진 느낌의 구기 종목입니다. 공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 머리와 발 등으로 공을 상대방 진영 안으로 차 넣으면 득점입니다. 우리에겐 조금 생소하지만 동남아에선 축구, 농구를 능가하는 인기 스포츠입니다. 종주국인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한국, 인도, 미국 등 13개국 3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이번 월드컵은 대전에서 진행된 단일 종목 스포츠 경기로는 최대 규모의 국제대회입니다. 남성부와 여성부, 혼성부 경기가 모두 치러지는 가운데 3인조 경기인 레그와 4명이서 한 팀을 이루는 쿼드까지 다채로운 토너먼트 경기가 준비됐습니다. 대한민국 세팍타크로가 그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더욱더 충분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정말 볼 수 있는 스포츠의 매력을 최고로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선수들은 지난 7월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만큼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특히 카타르 월드컵 기간 동시에 열리는 만큼 같은 국가대표로서 모든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이제 월드컵 하는데 축구 선수들도 대표팀도 화이팅하고 세팍타크로 선수들도 같이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각국 선수들은 대전 한밭체육관을 주무대로 오는 29일까지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대전시가 엑스포과학공원 인근 갑천에 내년 말까지 80억 원을 투입해 100m 길이의 대형 음악 분수를 설치합니다. 시는 이런 계획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분수와 함께 레이저쇼 시설도 구축해 지역의 대표적인 야간 명소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대전투자청과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에 금융업계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장우 시장이 대전투자청 설립을 위한 개별 면담을 통해 하나금융그룹과 산업은행, 고려신용정보의 참여 의향을 확인한 데 이어 어제 신한금융그룹도 대전투자청 설립 취지에 공감하며 출자 의향을 밝혔습니다. 한편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을 목표로 하는 대전시가 국토교통부에 지정을 신청한 214만 평 규모의 국가산단은 지난 17일 현장 실사를 받은 데 이어 평가 결과에 따라 12월 말쯤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 충남 혁신도시에 들어올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과연 언제 시행될지 걱정이 많았는데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TJB를 비롯한 지역 민방과의 대담에서 내년부터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 유치, 지역인재 양성 등이 본격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도 내년에 세종으로 내려갑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 역대 정부 최초로 지역균형발전 특위를 설치한 데 이어 이제는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전면에 내세우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우선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해 이전 기업에게는 지방세뿐 아니라 국세 감면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겠다며 오는 2024년쯤 지자체별로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엄청난 높은 집가와 물가 이런 방면에 해서 아마 기업 입장에서는 기회발전 특구가 가지 수도권에 입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충청권의 현안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내년 하반기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선 내년 초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부터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대통령 직속기구는 그 이전 기간의 예외입니다만은 이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또 실제로 지방에 와서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 지방의대 정원 40%를 지역인재로 채우고 위기에 빠진 지방대를 위해 유학생 부모에게 취업 비자를 주고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산하조직 공무원들을 지방직으로 채용하는 방안 등도 구상 중입니다. 나아가 교육자유 특구도 도입해 지자체와 지방대들이 각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만들면 이를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발족시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세웠습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의 민방특별대담은 일요일인 27일 오전 7시 45분부터 50분간 TJB 등 전국 9개 민방에서 방송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건양대 설립자인 김희수 명예총장이 캄보디아 교육과 공중보건 분야에 기여한 공로로 왕님 프롬펜 대학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안과의사인 김 명예총장은 2007년부터 캄보디아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하고 현지에 안과센터를 설치해 15년간 5만 명 이상의 안질 환자를 치료했으며 대학 지원 사업 등을 펼쳐 2015년엔 훈센 총리로부터 훈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충청언론학회 가을 정기학술 세미나가 한국언론인진흥재단과 TJB 후원으로 오늘 홍성문화원에서 지역 언론 연구자와 미디어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3.0 시대 혁신적 지역 미디어 플랫폼 구축 방안이란 주제로 지역의 정치-사회 격차 해소 방안과 OTT 시대 지역성 구현 방안, 지역 미디어 혁신 플랫폼 구성 등 다각적인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대전시의회가 출산, 양육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3명인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